네, 독서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맡게 된 부분은 생태계 에너지 흐름 그리고 생태계 평형 두 가지입니다. 적은 건 긴데 내용은 적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부분인데 다른 주제는 아마 반에 두 개 모두면 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두 모두에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맡게 된 이 주제는 여러분 한 모둠밖에 없습니다. 모든 반이 동일하거든요. 지금 짜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설명하고 여러분이 좀 못하게 되면은 반 전체가 이 내용을 잘못 알아듣게 되는 그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맡은 부분 조금 더 책임감 갖고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한 모드만 한 이유는 그만큼 내용이 쉽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지만 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문건 에너지 흐름입니다. 여러분,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흐름이라는 거는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에 저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데, 이 에너지가 바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이 태양계에 맡긴 에너지,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당연히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에 나오는 빛 에너지겠죠. 이 빛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생산자죠. 동물 같은, 사람 같은 동물이나 소비자, 분해자는 빛 에너지를 직접 이용할 수 없잖아요. 식물이나 조류 같은 우리 생산자가 이제 너무 많이 들었죠?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몸에 저장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우리 생산자가 저장한 에너지는 1차 소비자한테,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한테, 2차 소비자밖에 그리지 않았지만 먹이 사슬에 따라서 먹이 그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음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한테 이동하게 되고요. 그 모든 에너지가 마지막에 뭘로 이동한다?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좀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볼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때, 이 생산자도 소비자도 이 2차 소비자도 결국에 뭐합니까? 거기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생물들이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모두 다 뭐가 된다? 죽게 됩니다. 죽으면 뭐라 불러요? 사체. 그리고 우리 소비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배설물이 있죠. 우리 생산자는 배설물이 없지만 소비자는 배설물 있잖아요. 얘들 말에 사체나 얘네들이 만들어낸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에너지는 누구한테 넘어가죠? 그렇죠. 분해자한테 넘어가게 돼서 분해자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분해자는 얘네 중에 얻게 된 에너지를 평생 몸에 갖고서 그냥 영원히 그냥 에너지를 품고 사는 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에너지 뭐 한다고 지금 흐른다고요. 하나에 고여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배를 만지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이곳에 저장을 잔뜩 해놨는데 이거 에너지 지금 고여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 전부 다 뭐하고 있냐? 여러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에너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의문이 들죠? 선생님, 아니에요. 저 지금 너무 많은데요? 제가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데 뭐지?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써도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계속 뭐 하니까?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넘어오는 흐름이 있으니까 여기도 있는 거지, 흐름이 차단되면 다 써버리고 흘러가고 나는 죽게 될 겁니다. 불 보면 죽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에너지는 흐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분해자도 이런 생물들의 죽은 사체나 얘네가 내보내는 배설물의 에너지를 갖고서 받는데 이 받은 에너지를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도 결국에 뭐로 이동한다? 열 에너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분해자가 어떻게 열을 내죠? 어떻게 열을 냅니까? 세포 통해서 분해자 간의 호흡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열 에너지를 결국에는 흐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도 있었지만 생산자 1차, 2차, 마지막 최종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다음 단계로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밑에 숫자가 알겠지만 흘러가는 건 의외로 별로 없죠. 그러면은 나머지 뭐냐?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뭘 통해서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열로 나가게 됩니다. 얘들도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에너지의 전환부터 보면은 에너지 전환은 스타트는 뭐였습니까? 우리 모든 만물의 근원인 태양, 빛 에너지겠죠. 빛 에너지가 처음에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뭘 바뀌고 포도당이 됐든 우리가 뭐하면 유기물이 됐든 전부 다 화학 물질이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바뀌었다가 그 만든 화학 에너지는 우리 뭘 통해서 여러 가지 호흡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국 뭐로 열 에너지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 에너지로 흐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 양인데요. 빛 에너지가 이건 현재 수치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시로 든 거예요. 실제로 이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좋으라고 간단하게 한 거지. 실제 수치를 적으면은 머리가 아파요. 막 이걸 나눠지지도 않는데 나눠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한 건데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뭔 소리냐? 예를 들어 일시, 백, 쳐 많이다 쳐요. 해야 에너지가 많이 들어왔어. 근데 그 중에 생산자가 이용한 에너지는 9천만 메가 저장 얻는 거고 나머지 이제 바꿔 말하면 1000을 이용하는 거고 나머지 9천 같은 경우는 외부로 다시 튕겨 나간다. 반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산자의 1000 에너지 중에 그 다음 1차 소비자가 얻어가는 건 200 정도만 얻어다 치는 거예요. 실제 200은 아니에요. 200 정도 얻어 친 거고 이 중에 2차 소비자 얻어가는 건 10 정도로 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이 에너지의 수준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양은 상위로 갈수록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뭐해진다? 감소한다.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을 감소한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을 차곡차곡 한번 쌓아보면은 밑에는 많고 갈수록 적게 되니까 무슨 모양이 되겠어요? 피라미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모듈에서 여러분 설명 드릴 거잖아요. 생태 피라미드를 설명할 때 에너지 양 부분을 설명할 때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위에 쌓고 위에 쌓으면 점점 좁아지니까 피라미드 모양이겠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뭐 감소한다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 건 우리 에너지 효율인데요. 에너지 효율이 우리가 할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좀 그냥 계산하게 나오기 때문에 듣기가 좋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는 일단 구하는 법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일단 뭐냐면은 전 단계 에너지에서 얼마만큼 넘어왔냐. 우리가 예를 들어 100이라 에너지가 양분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도대체 흡수한 건 얼마냐? 내가 넘어온 거 얼마냐? 전 단계 에너지 양 중에 나한테 넘어온 에너지 양이 얼마냐? 이 비율이 얼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율을 구하는 방법은 전 단계의 에너지 양분에 전 단계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어. 그 중에 내가 가져온 거 지금 단계 현 단계의 에너지 양 비율이니까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산자를 한번 구해보면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을 한번 구해보면은 전 단계는 빛 에너지니까 얼마입니까? 만이죠. 만 분의 현 단계 에너지 얼마예요? 1000 곱하기 얼마? 100 하는 거예요. 그럼 곱하 얼마 나옵니까? 나누면은 얼마 나오죠? 나누면 10 나오네. 10. 그래서 10%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 아까 에너지 양은 가면 갈수록 뭐 한다고? 상위 단계로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그랬죠. 왜냐? 그 중에 일부분만 이용하고 먹는 것도 모든 풀을 다 먹지 않잖아요. 일부만 먹고 일부는 죽어서 내려가고 일부는 우리가 세포업으로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00이나 에너지를 지금 이 중에 이용했지만 1000 중에 사체나 배설물로 가는 에너지 양도 있고 먹히는 것도 있고 세포업으로 쓰는 것도 있는 겁니다. 즉 얘는 이 중에 일부분만 먹는 거니까 당연히 에너지 양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에너지 양은 갈수록 감소한 게 있었는데 에너지 효율은 어떤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에너지 효율은 공간상 좀 밑에다 놓을 거고 효율 같은 경우는 얘는 당연히 전 단계가 없으니까 구할 수 없겠죠? 근데 얘는 구하는 게 얼마였을까요? 효율은 색깔이 다르게 파란색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 구해보니까 10%였습니다. 10%. 자, 1차 소비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00분의 200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1000분의 2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오냐? 20 나옵니다. 20. 얘는 20%. 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200분의 60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얼마 나오냐? 30이다. 30% 이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 효율은 뭐냐?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구하는데 효율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상위 단계로 넘어갈수록 효율은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양은 감소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걸 좀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 양과 에너지 효율은 서로 반대라는 거, 커지자 작아지자가 반대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하는 방법까지 한번 잘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생태계 평형입니다. 생태계 평형인데요. 생태계 평형은 말 그대로 평형이니까 뭔가 좀 평균 이런 느낌이니까 균형을 이런 느낌이죠. 그 느낌 그대로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생태계 평형은
개체수라든가 뭐 에너지 양이나 이런 정해진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 생태계가 안정이 돼서 크게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계 평형은 뭔가 개체수나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이 뭐해지는 거 일정하고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 우리가 평형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생태계 평형을 증가시킨 거가 생태계 평형이 증가됐다는 표현은 뭐 에너지도 엄청 증가하고 개체수가 증가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평형이 잘 유지된다라는 거고요. 생태계 평형이 감소했다는 것은 에너지가 떨어지고 개체수 떨어질 게 아니라 뭐가 됐든 간에 평형이 깨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증가 감소는 평형이 잘 유지되냐 평형이 깨지고 유지되지 않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건 당연히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종 다양성이 높은 거죠. 생물 종이 많거나 같은 말이긴 한데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먹이, 그물이 좀 복잡하거나 이럴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고요. 감소되는 것도 뻔한 겁니다. 그냥 뻔한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옛날 배웠던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연재해나 아니면 우리 인간의 뭐 환경 파괴 배웠던 또 뭐 있습니까? 뭐 외래종의 유입, 뭐 불법 포획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파괴시킨 것들, 생태계를 파괴시키면 당연히 평형도 깨지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자, 이 유지되는 원리만 보고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라미드 예를 들어 개체수를 치고요. 1차 생산자의 개체수, 1차 소비자 개체수, 2차 소비자 개체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증가했다고 칩시다. 어쨌든 평형이 뭐하고 합니까? 깨진 거죠. 개체수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잘 상태가 돌아가는데 특정 사건에 의해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치자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인간의 그 인위적 개입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복잡하면 아니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영향을 주냐? 위아래 영향을 주는데 아래 녀석 어때요? 얘가 너무 늘어났으니까 많이 먹히겠죠? 많이 먹히니까 밑에는 뭐합니까? 감소할 거고요. 2차 소비자는 어때요? 먹을 게 많죠 지금? 먹을 게 많아.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하겠어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2차 소비자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얘도 증가합니다. 나도 늘어나. 그 전보다. 나도 증가. 그런데 생산자는 너무 많이 먹히니까 뭐합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감소하게 돼요. 감소. 그러면 이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입장에서는. 너무 먹히니까 뭐하고요? 감소,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으니까 뭐합니까? 감소하게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얘 입장에서는 줄 요인밖에 안 남았어요. 먹을 건 없고 너무 잘 먹히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밑에부터 그릴까요? 밑에 이제 생산자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감소하니까 얘 똑같이 감소해가지고 줄어들게 되고요. 줄어들고 여전히 지금 얘는 각도가 더 필요하겠네. 뭐 이런 상태로 해서 얘가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감소하게 되면은 좀 작게 그릴까요, 그래도? 얘가 감소하게 되면은 얘가 줄었으니까 생산자는 안 먹히니까 뭐 하겠어요? 다시 좀 증가하게 되고 얘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다시 감소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다시 위에는 감소하고 밑에는 증가하니까 우리가 가운데 1차 소비자가 증가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각도가 좀 안 맞네. 각도를 좀 더 높게 잡아야겠구만.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슨 안 보이겠네. 네, 여러분 갑자기 배터리 나와가지고 교체 좀 했습니다. 여기만 다시 말하고 마칠게요. 자, 그래서 1차 소비자가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은 얘 때문에 2차 소비자 잘 먹고 잘 사니까 늘고 먹히니까 줄겠죠? 얘가 늘고 얘가 줄었으니까 거기에 줄려 영향 받아서 1차 소비자 다시 줄게 되고 얘가 줄게 되니까 다시 얘는 증가하고 얘는 또 감소할 거 아니야. 먹을 거 없으니까 그래 다시 처음 원래 얘가 증가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체수로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약간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만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이고리 복잡하고 생물적인 만연수로 좀 더 잘 유지되고 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 우리 생태계 에너지 흐름과 생태계 평행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말했듯이 뭐 길게 썼지만 정작 그 내용을 썼거든요. 잘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처음에 필기한 친구 있다면은 요거 10에서 60 바꿨거든요. 10으로 하니까 좀 안 맞아가지고 60 바꿨으니까 그거 좀 놓치지 말고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 마스터 하고요. 친구들한테 잘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마칠게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